자, 아무튼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명절하면 오래간만에 가족, 친지가 다 모여서 화목을 다지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설렘을 갖고 기다리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일이 많은 명절이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부 3년 차거든요. 예. 조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보다 좀 표정이 어둡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모두 함께 즐겁게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유명숙 박사 모시고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추석이 즐거운 날인 건 맞지만 저처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안부를 서로 묻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에게 궁금했던 것을 이제 묻게 되는데 그 주제들이 공부나 취업이나 또는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그 주제가 불편해지면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결혼한 부부들이 이 명절 이후에 많이 싸우게 되고 그래서 명절 시즌이 이혼 시즌이다 이런 말이 나올 네. 정도거든요. 실제로 이혼 상담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나요? 그렇죠. 드러나는 거는 명절 이후에 이혼의 주제들이 상담의 주제가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부들을 보면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은 명절 스트레스가 소통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었던 부부가 명절을 지나면서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 중에는 결혼을 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효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양갓집을 다 뵐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제 부부에게 민감한 주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사례로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간략한 사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명절 후에 찾는 부부들 중에 제가 5년 차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요. 이 5년 차 부부의 아내는 호소를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요. 자기 본가에 가면 너무나 신나서 웃고 떠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정에만 가면 꺼다 놓은 보루자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저희 친정 식구들이 저희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는 나는 노력하는 건데 당신은 왜 노력하지 않아? 하면서 상처를 받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남편분은 대인관계에서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노력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분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아내가 남편이 처갓집 가면 오히려 불편했겠다라고 하는 걸 배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문제가 해결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이 부부간의 갈등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이 고부 갈등 아니겠습니까? 네, 네. 남편이 중간에서 네. 중재를 잘해야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남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담한 17년 차의 사례 중에는 네. 17년 정도면은 쌓이는 일이 17년이 된다는 거는 아주 오랫동안 앙금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절대 밀리면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겨야 한다는 전제로 가게 됩니다. 기싸움.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남편은 효도가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해? 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다 어머니한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내는 저 사람은 자기 집밖에 몰라, 엄마밖에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관계는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효도라는 명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들이 노력한 사람들이 더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서는 어머니, 제 아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래요. 또 아내한테 가서는 어머니가 당신 없을 때 당신한테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한테 하라고 하는지 알아? 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정말 자기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둘 다 너무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 양쪽이 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네.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도대체 여자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역할이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 그거는 이제 진리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정말 멋지신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내한테는 당신은 내 아내로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이 없어. 네. 난 늘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양쪽이 다 친해지는 그런 결과여서 남편의 역할은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네. 사람에게 예.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네. 먼저 그러네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갈등이 있는 부부가 명절이라는 이슈로 위기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러한 문제들을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부부 상담을 받는 중에 명절을 만나는 경우에 저는 이분들께 진심으로 어떻게 당부를 드리냐면 부모님께 가서 웃지 않는 얼굴 또는 갈등하는 거를 노출시키는 것처럼 부모님께 불효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양같이 부모님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두 분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을 쓰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명절 스트레스는 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자녀들에게 명절 스트레스 주지 않고 즐거운 이 명절 선물 어떻게 하면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자녀들이 예전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명절에 음식이 많으니까 명절이 기다려졌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른들하고 내 아이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대 차이는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펀 세대라고 그래서 즐겁지 않은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세대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모나 아니면 뭐 아이돌 스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 같은 모습을 하고 명절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염려가 되니까 너무 말랐다, 너 의상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잔소리, 소위 말하면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명절 때만 되면 나 할머니 안 갈 거야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차 안에서 아이들이 입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지혜롭게 어른들한테 미리 전화를 드려서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이런데 오늘은 즐겁게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으니 말씀의 주제를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미리 좀 당부를 들어놓으면 요즘에 어른들은 현명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모두 즐거운 추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명절 스트레스가 다 대화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또 명절 때 무사히 보낼 수 있는 대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화의 팁이라는 건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부정적인 표현을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서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것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명절 기간은 한시적이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우리는 입 밖으로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네. 라고 하고 가족 규칙을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려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면 삼키고 상대방한테 긍정적으로 전달이 될 내용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금기 하는 규칙을 만들면 그게 말이 돼요.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면 의식이 되고 네. 실천하게 돼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규칙을 실천하면 반드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금기어 금지라고 하는 규칙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꼭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은 언제 할래? 네. 취업은 어떻게 돼가니? 이런 거는 절대 대화 주제로 꺼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며느리들은 뭐 이렇게 대화에 참여할 여유도 없이 네. 가사 노동에 좀 시달리잖아요. 네. 예. 예. 모두가 즐거운 이 네. 명절을 위해서 네. 어떤 점을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못 먹는 세대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직도 그렇게 광주리에 하나 가득씩 전을 부치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상담을 예.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눠줘야 어머니로서는 뭔가 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또는 그 전을 가져가서 먹는 내 며느리, 아들, 손주가 전을 먹으면서 내 생각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내가 자식하고 함께 있는 대신에 내 손길이 담긴 전을 가족들한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 전을 부칠 때 어머니 혼자 부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며느리도 함께 하다 보면 누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입이 점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피곤하지 않으려면 일을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연휴가 길 경우에 맨 마지막에 하루 정도는 남겨놨다가 휴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런데 이 한 통계를 보면요.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이 명절 증후군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일상으로 또 무리 없이 복귀를 가능할지 네. 그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한 명절이라고 모두 다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행복과 반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일단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피곤할 경우에는 짜증을 나도 모르게 내면 상대방이 알아주기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 이건 아무래도 피곤한 것 같아. 우리 잠깐 쉬고 나서 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 기간에는 이제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장거리 운전도 해야 되고 예. 또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실 텐데요. 아내분께서는 남편분께 이제 운전 잘해서 고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남편분들께서는 아내에게 음식하느라 고생 많았어 이런 말씀해 주시면 보다 더 즐거운 추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유명숙 박사 모시고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